김지호 대변인과 또 김봉신 우리 부대표님이죠. 네, 함께 또 현장을 분석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호 대변인, 김봉신 부대표 함께 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시간 한 35분 대한 정도 됐는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안으로는 들어갔는데 지금 안에 마지막 실내로 진입하기 전에 경호처장에게 이제 막혀 있다. 경호처장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하고 있다라는 이런 입장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지호 대변인 좀 상황 계속 보고 계셨을 텐데 뭐 생각보다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충돌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아직 경호처장이 수색 불허한다.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용산 관저 안까지는 들어갔는데 네. 관저 안에 언론, 카메라, 기자들이 대동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렇죠. 경호처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체포를 방해하는 네. 공수처와 경찰관들의 공무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니까 네. 경호처장 밑에 있는 병사들과 경호원들을 마치 사병처럼 동원하여 내란 수계를 보호하고 있다. 네. 이런 대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런 때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과 수색 영장과 그리고 체포 영장을 방해하는 그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으면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네, 바로 체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같은 경찰관들이고 공직자들이다 보니까 설득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사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제 내란 수계가 지지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 밑에 있는 지지자들이 새가 불어서 언제 또 이렇게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속하게 체포영장이 진행돼야 된다. 지금 막고 있는 그 누구도 네. 현장에서 체포해서 네.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저는 이번에 체포가 되더라도 이번 체포영장을 방해한 공직자들은 네. 아까 처음에 공수처 직원들이 진입하려고 했을 때 끝까지 막고 있었던 경호처 직원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자도 분명히 윤석열 내란 수계의 사병처럼 행동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 내란 잔당의 사병처럼 활동했다. 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지금 체포영장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그 누구도 네. 법 앞에서 방탄이 될 수 없고 즉시 체포해야 된다. 지금 경호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가족분들도 또 군인들의 가족분들도 경호처 근무하고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절대로 내란 수계와 한편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또 내란 수계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또 이게 어떤 범죄자들이 극도로 몰리다 보면은 돌발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을 주면 안 돼. 시간을 줬다가 불상사가 생기거나 네. 자해를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큰 국가적 망신이자 낭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 작전은 시간이 생명이다. 네.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점심 먹기 전에 마무리해야 된다. 점심 먹기 전에 마무리를 예.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요. 김봉신 우리 부대표도 이 현장 아침부터 좀 보고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침에 뉴스에 이제 처음 나올 네. 때는 이게 굉장히 어두운 새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경력들 2,800명 뭐 투입됐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좀 추운 날씨에 영하의 날씨에 저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저기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네. 계속 저렇게 대치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그 누구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자신이 있었다. 네. 법리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는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다면 왜 당당히 나와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의문이다. 예. 자, 지금 저희가 화면 통해서 보면 왼쪽 상단의 화면이 바로 헌법재판소 모습입니다. 오늘 11시에 브리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현장이 들어오면 윤석열 이 심판 상황, 탄핵 심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움직임도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현장도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는 이제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윤석열 체포영장 제시한 이후 그 이후의 상황은 전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호처장이 이렇게 맞게 되면 결국 내란죄를 함께 범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조선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은 어제 먹게 해줬잖아. 오늘 점심은 구치소 가서 먹어. 이런 댓글과 함께 의견과 함께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일단은 아까 1차적으로 관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군부대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수방사 소속 인원으로 보이는데 대기를 하고 대치를 하면서 좀 이게 길어지지 않겠냐 했지만은 일단은 군부대는 넘어섰고 경호처 마지막 관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주당에서는 이거 빨리 체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침 당 회의에서 하는 입장 발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김지호 대변인? 요새 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치권도 조용히 뭐든지 조용히 하자는 게 화두입니다. 아니 지금 내란 수계가 저렇게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경호처 청년들을 사병처럼 네, 저렇게 방탄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굉장히 내란 수계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무리한 공수처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당에서? 진짜 예. 국민의힘은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네,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국민 생각한다면 이렇게 경복하고 무도해서는 안 돼. 아니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법을 가장 지켜야 될 변호사와 네, 국민의힘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내란 수계를 두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내란 수계가 더 힘을 얻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을 사병처럼 부려서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무슨 무법천지입니까? 법을 지켜야죠. 네. 법을 안 지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이 내란이 빨리 끝나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오늘 또 주가 지수가 네, 상승세로 출발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예, 내란 수계가 체포 당할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금융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요. 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내란 수계였다. 네, 그 확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침에도 7시부터 방송을 하면서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이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이 뚫릴 때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내란 수계 체포 작전으로 1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긴 하루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했는데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다. 아직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우리 김봉신 부대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내란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내란 상황과 절연하거나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을 아예 버리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을 보면은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 함께 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예전 박근혜 때는 사실은
거의 분리가 되면서 바른미래당 이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이 네. 그 시대 인식, 상황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상황 인식 부족.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뭐 신년 여론조사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뭐 심지어는 구속 수사 필요성에 66%가 공감한다든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지금 네. 국민의 다수의 의견은 이제 몰려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신다는 분들 중에서는 이 전체 흐름하고는 좀 반대니까 네. 이분들의 힘을 이용해서 나중에라도 뭐 당을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네. 그때는 새누리당의 당 지도가 10%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20% 중반이니 두 배 그렇죠. 차이가 나는데. 두 배 차이가 나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있는 요 당 지지자들을 잘 결속을 시켜서 아하. 나중에 또 큰 선거를 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네. 당시에는 국민의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당이라고 있어서 그게 한 10%, 12%, 13%요 사이였었거든요. 아, 예, 예. 그쪽으로 좀 그렇죠. 간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많이 가지 않는 네. 그런 국민분들이 한 25% 정도 된다고 따지면 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숫자는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한 25%한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 되시는 그 분들이 그럼 국민의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 중반대의 지도가 유지가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 오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가지 지표에서 네. TK에서조차도 이게 반반 갈리고 있거든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반반이고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된다 보면 이제 사실은 영남 자민련으로도 남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정말로 영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여론을 봐야 됩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도 된다면 어느 정당 여당에서도 거리두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정도가 되면 거리두기를 하고 단절적으로 그러니까요.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그게 입장이 맞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대 인식이 굉장히 지금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시대 인식 맹이다라는 거죠. 여론 시대 맹이다. 여론 맹. 예. 시대 인식 맹. 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있는 그 25%를 가지고 나중에 있는 큰 선거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이번 정부를 보시면은 강서구청장 선거 때 굉장히 이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총선에 또 안 좋았죠. 네. 계속 안 좋았을 뿐이지 그걸 씨앗 삼아서 더 중도까지 이 지지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 시대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오판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어 주셨고, 자 박정수님이 슈퍼챗을 통해서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시대 정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권성동 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 등등 해서 또 지방의원 포함해가지고 또 유튜버들 네. 포함해가지고 고발했더라고요. 사실상 네. 국민의힘이 내란 그리고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은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네. 내부 분열하면서 본인들이 4, 5년간 너무 힘들었다. 네. 수사도 받고 선거에서도 지고 음. 정말 폭망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내부 결속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고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 부총장이 조정훈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내에서 비열한 정치인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상승 효과 네. 그리고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본인들이 체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런데 이 배수의 진을 치고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면요. 네. 정말 한 사람도 못 살아남는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은요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싸우고 있다. 증권 격언에 네. 시장과 싸우려 하지 마라. 그런 격언에서 시장이 내려가는데 네. 숏을 해야 될 때 롱을 하고 예. 그럼 쫄딱 망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 여론과 정면으로 싸우고 있다. 음. 이게 무슨 뭐 약간 비리를 저지르거나 뭐 인사 전횡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내란 그러니까요. 범죄를 내란 범죄를. 어떻게 옹호합니까? 김봉신 네. 부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범죄를. 그렇죠. 사실 이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체포가 잘 안 되고요. 네.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이게 기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게 레짐에 대한 저항으로, 그러니까 이게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번지나, 대한민국의 헌법이 부정될 수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이 부정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체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 법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현직 대통령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의 정당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을 집행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저항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항했다라는 걸로 나중에 나는 저항했으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뭐가 되는 건가요? 이게 저는 이런 흐름이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 앞에 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법 집행에 협조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저 추운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우리 경찰 분들 참 걱정스럽습니다. 방금 주신 말처럼 헌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체제가 의심받는 사태까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모두들 노력하고 있다는 게 좀 잘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풍수님이 오마이TV 정확한 보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으로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계엄 중요 임무를 맡았던 박안수 이 계엄사령관이죠. 박안수 곽종근 구속 기소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던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 군 수뇌부들은 구속 기소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고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에 이러다가 점심 먹고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올까 봐 점심 뭐 아점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버티고 아점 먹었으니 이제 뭐 차 한잔 해야 된다. 차 한잔 했으니 뭐 맥주 한잔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버틸까 봐 이게 이제 국민들이 버티기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점심때까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김주 대변인. 이런 국면이면요. 예. 24시간 48시간까지 대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공수처에서 공무를 방해하는 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나오면 체포를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직원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네. 지금 강압으로 지시를 내려서 경호처 직원들이 내란 수괴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경호치정을 나오라고 해서 네. 체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 주변에 중간 관리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 관리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대치를 풀어라. 대치 풀어라. 지시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중간 관리자도 체포해야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지금 한남동에 제가 알고 있는 대사관 관저가 10개도 넘습니다. 뭐 네. 스페인 대사관, 몽골 대사관, 해외 대사관 근무하는
주재원들이 대한민국을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완전 무법천지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말 윤석열 내란 속에는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보수의 가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네. 안보를 고양시키고 이게 보수의 가치인데 지금 국민의힘을요 어쩔 때 보면은 민주당보다 더 탄압을 해서 맨날 그냥 당 대표를 바꾸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좀 이상해졌어요. 네. 아니 어떻게 국가 반역을 저질렀는데 국가 반역자를 체포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침에 논평을 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래요. 참 지금 국민들의 이 목소리 마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지지자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윤석열. 그럼 윤석열의 이런 지금 모습 이번에 메시지를 보면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언론 보도를 보고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헌법재판소 지금 브리핑이 있는데요. 잠깐 어떤 내용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재판관 회의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5년 1월 6일 월요일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전원재판부가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입니다. 2025년 1월 2일 오후 국회 소추위원 측에 답변서, 증거 제출 등이 있었고 대통령 측에 추가 소송 위임장, 1월 3일자 답변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1월 6일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이 있었고 사실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이것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아마 이제 화면 카메라 기자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중계는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죠. 윤석열은 결국에는 이런 여론조사, 우리 김봉신 부대표가 매주 이렇게 갤럽 조사를 분석을 하고 여론의 흐름을 열심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 이걸 아예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을 아예 유튜브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김봉신 부대표. 아니 뭐 크게 화는 아니고요. 예. 뭐 안 볼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예, 그래요. 사실은 좀 봐야 될 봐야 거는 되는데. 좀 체크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저희 메타보이스가 이제 경향신문하고 신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랬을 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예, 요 조사는 네. 12월 28일부터 29일 2일간 경향신문이 메타보이스 의뢰해서 네. 요거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무선 RDD고요. 더 자세한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가 69입니다. 국민 10분이 모이시면 7분은 찬성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 투표를 했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3분의 1은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3분의 1은 예, 탄핵에 예. 찬성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상 지금 국민 다수는 계속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네. 특검, 비상계엄 이 특검 있지 않습니까? 특검. 비상계엄 특검, 내란 네, 특검 이렇게 네, 얘기하는 내란. 이 특검에 대해서 공감도가 67입니다. 예. 특검도. 게다가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것에 대한 공감도 66입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이건 참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일단은 다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 느낌상은 그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네. 그 현안은 알겠고 그거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건 여야가 협의를 하건 그런 건 알겠는데 네. 일단은 구속 수사해라. 음. 지금 공수처라든지 검찰이 잘 못하고 있다면 특검해라. 네. 이런 여론이 지금 굉장해요. 그러면서 탄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대통령 선거를 하던 무엇을 하던 여야 협치를 하던 네. 경쟁을 하던 하시라. 아하. 지금 이런 여론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2025년 이거를 그러면 지금 저렇게 체포 영장이 나왔는데도 저항하는 저 대치 국면이 그러면 몇 달을 가고 그러면 2025년이 끝나갈 때도 이러고 있을 것인지 과연 네. 이거는 많은 국민분들께 지금 저는 저 앞에 계신 그 경찰분들도 굉장히 고생스럽겠지만 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김조 대변인님 말씀 주셨지만 네. 적법한 어떤 그런 수단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 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게 네. 반드시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 국민 그래요. 여론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국민 여론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소식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게 아까 경호처가 관저 진입로에 군용차와 소형 버스로 진입로를 막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 좁은 틈을 두고 경찰과 경호처의 몸싸움도 일어났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내는 장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경찰은 이 카메라 등으로 확보한 체증 자료로 이후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고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처벌받는다. 공무집행 방해하면 처벌받는다. 이거는 확실히 이게 이제 본보기가 돼야 앞으로 공무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뭐 차를 가지고 미니버스를 가져와서 막고 뭐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 상황 11시 5분입니다. 이제 공수처 안에 이제 들어가서 대치한 지 3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1시가 넘어서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불안합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수도 전기 가스를 끊는 방안이 예, 그러니까 밖에는 따뜻한 음식이 있다. 네.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예. 말씀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예. 그렇게 체포영장이나 뭐 그런 게 이렇게 아니군요. 데려가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상황이 너무나 특별하고 그리고 워낙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까 뭐 신용환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구치소에 가면은 구치소 특별하게 뭐 술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꼬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뭐 그 먼저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뭐 앞에 술상을 차려두고 헨젤과 그레텔처럼 술잔에다가 술을 조금씩 따라 놓고 예, 예. 한 50m, 50cm마다 따라 놓고 해서 그걸 한 잔씩 먹으면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근데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예, 예.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위해서 나온 이 체포 영장인데 발부가 됐으면 그 영장에 맞게 그리고 지금 뭐 한나라의 뭐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시간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AP통신, 로이터통신, 일본 주요 언론들 우리 한국 언론을 이용해서 현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외신이 볼 때도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례가 네. 없죠.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악랄하고 추잡하게 네, 국가 공무원들을 저렇게 독점해가지고 네, 고려시대 도방처럼 사병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네.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말대로 합법적인 개업이면 수사를 받아서 사법부에서 설명을 하면 되죠. 네. 그런데 저렇게 숨어가지고 폭동을 획책하고 공무원들을 말이야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그냥 그런 범죄자로 저분들 기소당해가지고 유죄 나오면요 금고 이상이면 연금이 끊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그런데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경호처장 윤석열 당신이 와서 막으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네, 자,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으니까 한국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44.95, 네. 1.92% 폭등했고요. 한국 코스닥은 690.09, 1.81%. 그다음에 코스피 200은
4.42. 네. 2% 넘게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란수계를 체포한다니까 금융시장이 폭등하고 있어요. 아, 이제 한국 시장 안심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국장을 진입하는 투자가들이 늘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버티냐 이거지. 저 네. 정말 끌려나면요 3%도 넘을 수 있다. 증시가 안정이 되고 네. 환율이 떨어지면서 뭔가 좀 경제가 안정이 되고 으흠. 제가 진짜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요새 어떤 트렌드가 너무나 시끄럽고 네. 너무나 왓짝지근하고 골치 아프다. 그래서 조용한 게 트렌드입니다. 조용하게. 조용하게. 요새 네. 퇴사할 때도 조용히 퇴사한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이자는 뭘 잘한 게 있다고 지금 저렇게 버티면서 시끄럽게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그냥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네. 저렇게 체포영장을 버티고 있냐 이거죠. 음. 제가 좀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아 정말 진짜 투표 한 번 잘못한 죄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윤석열 이후에 정말 국가적인 망신 후진국이 됐습니다. 저렇게까지 추잡하고 악랄하게 버텨야 됩니까? 네. 국가 지도자로서 격이 있어야죠. 이제 범죄자들이 맨날 이제 윤석열 핑계 댈 거 아닙니까? 너무 창피합니다. 네. 지금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관저에 좀 들어가서 아마 윤석열과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윤석열 체포, 뭐 구속, 이제 처벌 이렇게까지 이제 가야 되는 프로세스가 지금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권성동, 권영세, 뭐 이른바 쌍권총 이 지도부, 쌍권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글쎄 앞으로 윤석열이 파면 과정까지 가게 되고 이러면 어차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연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텐데 그 시점 빠르면 빠르서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우리 부대표님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네. 저는 이와 같이 체포. 체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체포가 또 있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 변곡점이 될 수 될 거다. 있다. 왜 그러냐면 여론상에 예. 사실은 관저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지지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부여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 예, 90점이 그렇죠. 되는데요. 공간적 어떤 구심이 있고 예. 거기에 광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체포되기 전에는 여튼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그 관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건데 네. 체포가 아니고 구치소로 들어간다. 내지는 뭐 공수처의 어떤 수사 공간으로 간다, 이동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네. 그게 화면에 보여지는 아하. 것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속해서 지난번 엊그제 나왔던 네. 뭡니까 어떤 서신과 같은 것들이 아, 메시지를 냈어요. 메시지를 네. 그 출력되어 있는 서신으로 예.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하는 것들, 내지는 뭐 변호인단 내지는 변호인인지 아닌지 모를 내지는 그 정치적인 어떤 같이 했던 그 국민의힘에 있었던 중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 이거예요.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만약에 체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게 가져올 심리적인 충격 여파는 상당하다. 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렇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그러니까 어떠한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폭력적인 마찰이나 네.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도 보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때 탄핵을 인용하냐 마느냐 할 때도 그 헌재 앞에서 그때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이게 결정이 예. 나왔을 때 예. 돌아가신 분.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 그게 어떤 또 누군가를 자극하고 해서 무엇인가 굉장히 어떤 그런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격화돼서 나타나는 양상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당당하게 나오고 네. 그리고 저 앞에 계신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댁으로 가셔라라고 해야 돼요. 이제 가셔라. 나는 조사 받겠다. 네. 이게 얼마나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예전에 홍준표 시장 네. 요새는 뭐
뭐 어떤 입장인지 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예전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상남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상남자. 상남자. 상남자로서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연세도 좀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위하시는 분들 중에 댁에 가셔라. 따뜻한 아랫목으로 가시라라고 그 얘기를, 권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날씨에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 내서 함께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체포에 대한 두려움. 아 이게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체포의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관저 이제 내부에 사실상 이제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 자신들 부하 직원들 또 경호처장을 내세워서 영장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 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끝까지 윤석열의 끝까지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도저히 대통령이 맞나. 아, 그리고 그동안 그래도 이제 투표로 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면서 또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지호 대변인 지금 상황 3시간 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점심시간까지 12시까지 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있는 인력들도 점심을 먹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체포를 하기 시도하다가 이제 그것도 풀고 나오면 또 미니버스나 아니면 이 군용 차량을 갖다 놓고 또 2중 3중의 벽을 또 쌓을 수도 있고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외곽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다 뚫고 지나갔고 네. 윤석열 내란 수계를 최근접으로 보호하는 경호처 직원들과 지금 대치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이 근접 경호원들의 중간 관리자, 팀장급, 부서장급, 네. 또 경호처장 한 3-4명을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체포하지 않으면 아하. 이 대치 사태가 저는 오늘 밤도 넘길 수 있다. 아, 계속 그래요? 버틸 것이다. 사람을 바꿔보면서 본인들은 밥을 먹고 오는 한이 있어도 네. 공수처 직원들이 물러갈 때까지 계속 대치할 가능성이 높고 네. 윤석열 내란 수계가 저는 참 뭐 본인이 뭐 굉장히 뭐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네. 공수처 수사관들이 잡으러 오니까 음. 밖에 나와보지도 못한 쫄보가 아닌가. 아, 그동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경로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화내고. 경로하면서 따라 나올 때입니다. 아하하. 화를 내면서 나를 잡으러 왔다고 그러면 그때 딱 잡으면 되는데 네. 지금은 경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경로를 안 하죠? 내란 수계를 잡으러 왔는데 네. 경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남자인데 이 경로도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 경로. 선택적 네. 경로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그렇네요. 무섭다는 경로가 이제 안 터지고 있어요. 하하. 경호처장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 대치를 빨리 끝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블룸버그, AP통신 전 세계에서 이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국가적 개망신입니까? 1950년 이후로 선진국에서 쿠데타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이 처음이랍니다. 빨리 이 내란을 종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정말 그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그 사병들 정말 어린 경호처 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놔두고 그 사람들을 지휘하는 중간관리자 그리고 경호처장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자. 네.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아하. 그리고 3-4명은 체포를 하고 네.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내란 수계를 끌어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내란 수계가 올바른 정신이면 우리 경호처 직원들 네. 불쌍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음주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내란 수계를 아직도 두둔하고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공수처를 비난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면서 폭동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도 민주당에서 사정을 봐줄 게 아닙니다. 국가 반역자들에게 무슨 사정을 봐줍니까? 즉시 처리해야 된다. 즉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국민의힘 이 법사위원들이 오늘 오전에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서 이거 윤석열 영장 발부 이거 잘못됐다 규탄을 또 하는 항의 방문까지 했어요. 자, 뭐 규탄을 하든 뭐 반대를 하든 비판을 하든 어쨌든 이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 영장을 지금 공수처가 또 경찰이 공조본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진짜 거의 뭐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참 이거 참 희한하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공수처의 이 정당한 이 집행 과정에 있어서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윤곽근 변호사도 법원의 영장 이의 절차 진행 중이다, 또 불법 집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국민들이 보고 여론에 또 반응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론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국민의힘이 지금 저기 계시는 뭐 중진 분들은 이제 정치에서 은퇴를 하셔도 네, 뭐랄까요, 뭐 연금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그 확보해 놓으셨을 수도 있겠고요. 크게 문제만 없으면 뭐 사시는 데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국민의힘에 계신 그러니까 초선이라든지 청년 정치인들은 여기에서 저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2030 뭐 남녀 모두 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0대에서도 절반 정도가 지금 이런 흐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은 다음에 이거 안 돼요. 뭐 총선 나가서 당선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그 일부만 몰려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 일부만 몰려 있는 일부 TK 쪽에서만 당선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에서는 제가 봤을 땐 강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하나의 흐름이 이제 나타날 때도 됐다. 과거에 보면은 2016년에는요 비박계가 하나의 조직을 구성했었습니다, 당내에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어떤 소장파 조직이라든지 공부 모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물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저는 사실상 그게 기폭제가 되는 게 체포다라고 봤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수사가 진척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 단절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하, 출발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봤는데요. 네. 지금은 아직 전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못해서 과연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대로 시대와 함께 저무는 그렇죠, 저무는 해가 돼서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고 하는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민주화 이후에요,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허용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민주주의가 예. 뒤로 후퇴하는 것은 안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이 만약에 그러한 민주화의 흐름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부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그 저항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 뿌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도 3당 합당 이전에는 꾸준히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이고, 3당 합당을 하면서 그 이후에 네. 하나회를 척결하고 그럼으로써 군부의 그 장악력을 해체시켰던 그런 역사를 가진 전 대통령인데, 그 뿌리,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왜 지금 비상계엄과 군부에 다시 등장하고자 하는 네. 그런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내란에 동조하는 이 세력, 이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도 외치고 계세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우리 국가에서는 존속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뭐 여기에 판단은 뭐 사법부가 하는 것이지만 지켜보도록 하고,
자, 지금 시간이 11시 23분입니다. 이제 대치한 지 3시간이 넘었고요. 11시 23분이 지나고 있어서 12시가 좀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현장 상황, 아까 아침처럼 경찰 버스는 이렇게 두 줄로, 오른쪽에는 두 줄, 왼쪽에는 한 줄로 해서 총 세 줄로 이 한남로 이쪽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빨간색 건물 있는 쪽은 거기에 이제 보수 단체, 이른바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서 아마 윤석열 이제 체포 반대를 외치고 있을 건데, 네, 저희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보여드리지 않고 저희는 이 체포 현장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글쎄요, 좀 더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김지호 대변인. 일단은 네. 아침까지만 해도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한 70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지금 네. 1,2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네, 저녁으로 가고 또 내일부터는 또 주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더 많은 윤석열 내란 수계 지지자들이 네.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것을 노리고 1월 6일까지 버텨볼 심상이 아닌가. 1월 6일까지. 1월 6일이 왜 그러냐면은 네. 그게 이제 우리 체포영장 만료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지원 사격을 하고 지금 자꾸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윤상현 의원이 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네. 가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민주당에서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유도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교사죄 법률 검토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지금 뭔가 폭동을 일으켜서 정당한 법 행사를 막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 제가 2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님이 그 당한 여러 가지 그 사법 살인 사냥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때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공직자들, 내각에 있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라. 네. 그래서 법을 다 지켰어요. 심지어 단식 중에도 두 번이나 검찰 수사를 받고 단식 중에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며 의왕구치소 윤석열이 지금 갈 것으로 예정은 의왕구치소에 밤을 새서 대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계와 저 국민의힘이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좀 폭동을 유발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저는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이거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폭동을 일으키고 내란을 선동하라도 제발 본인들이 좀 해라. 왜 죄 없는 경호처 우리 훌륭한 청년들을 앞에 세워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는 그런 범죄자를 만드냐. 저는 이게 참 불만입니다. 국회에 네. 쳐들어올 때도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윤석열이 완전 무장하고 국회로 쳐들어왔었어야지 왜 죄도 없는 707 특임대를 국회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계엄군 내란군 소리 듣게 합니까? 지금 막 네. 국가 권력을 철저히 사유화해서 뭔가 진짜 이렇게까지 나라 시스템을 망치고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릴지 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군 투입하는 건 이거 2차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대응, 이 내란 정국에 있어서의 대응,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봉신 부대표. 민주당의 네, 대응이요? 민정의 대응. 지금 강하게 이 내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뭐 반응, 아마 지금 민주당의 당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지도로 좀 국민들의 평가가 내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당연한 목소리는 네. 이제 메시지는 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민생 쪽으로 행보가 더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과거 이재명 현재 대표 과거 후보 시기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매일 타는 민생 버스라는 게 있었죠. 메타버스 예, 기억납니다. 그게 이제 갈 때마다 네. 그 지역에 여론이 조금씩 그 지도가 올라갔던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지금 한남동에선 이와 같이 혼란한 그 모습이 있지만 네. 민주당은 바로 밑바닥 민생을 책임지는 그런 것들도 병행하고 있다. 네. 같이 하고 있다. 책임지는 자세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심에 집중하는 모습 또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거고. 자, 뭐 윤석열의 지지율 조사는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까지 지지율이라고 했던 것들은 직무 정지 전에는 그게 평가 문항입니다. 아. 잘했다고 보느냐, 잘못했다고 보느냐. 예. 그런데 그것 이후에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이제 평가를 할 수 없으니 네. 지지하느냐를 묻는 문항이 가끔 나오거든요. 아, 그거 두 개는 지지하느냐. 문항이 다른데 그렇죠. 마치 지지하느냐 문항으로 인해서 지지도가 확 올라갔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직무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는 평가를 지지도라고 했었던 건데 예, 맞아요. 직무 정지된 평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도. 왜냐하면요 평가하면 원래 모든 대통령은 다 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지지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선호하는 그 호감이 있느냐 내지는 뭐 잘하고 뭡니까 지금처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네. 그냥 옛날에 그 투표를 했던 사람은 지지한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도가 급등했다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좀 이상합니다. 그건 좀 이상하다. 예. 그러니까 이걸 또 보고 이 지지율이 이번에 그러니까 지지율 정말 지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 나와서 정말 결집을 하나 이런 생각을 윤석열 쪽에서는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그럴 수 잘못 있죠. 판단한 거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자, 지금 11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직 맨 마지막 지금 단계에서 공조본이 경호처장의 윤석열 체포영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은 수색 불허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고 경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을 넘지 않고서는 계속 이 상태로 이어지겠는데요. 경호처장을 입건해야 됩니다. 지금 경호처장을 체포하지 체포를 않으면 빨리 해야 된다. 지금 그 많은 경호실 직원들을 체포해야 되는데 네. 사실 경호처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음. 그런데 공무원이면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네. 맹목적으로 경호처장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네. 저 안에 카메라가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사관들을 막고 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다. 음.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저지른 경호처 직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네.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떡합니까? 원칙대로 해야죠. 지금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오전 10시 정도면 체포를 해서 네. 과천 공수처로 이송될 거라고 지금 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11시 반 점심시간까지도 체포를 못했다. 이거는 진짜 이 점심 시간인데 진짜 예. 딱.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관저에서 지금 점심 먹으려고 준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뭐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 예의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점심 끝날 때까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오늘 체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이 입장을 내고 그걸 보고 또 국민들이 판단해서 당 지지도나 아니면 차기 뭐 대권 주자 지지도나 이런 걸 좀 답을 할 텐데 지금 일단은 다른 여러 언론 매체가 지금 의뢰해서 보도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역시 뭐 이재명 대표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엄 이후에 특히 네.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지지도가 높아져가지고요. 음. 지금은 그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30% 밑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게 그 주관식으로 자유응답식으로 하건 네. 아니면 항목 제시형으로 하건 간에 음. 이게 그 30%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제가 못 봤고요. 네. 이번에 경향신문 메타보이스에서도 요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다 읽어주지 않는 완전히 자유응답식으로 했을 때 33이 나왔습니다. 아, 보기가 없이 그냥. 보기 없어도 물어봐도 3분의 1은 그냥 무조건 지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를 높이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은 계엄입니다. 계엄으로 올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지지도가 떨어지기 어려운 게 지금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러면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됐다. 탄핵도 뭐 인용이 될지 네. 아니면 기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다. 아. 그러면 이게 떨어지느냐? 그러면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바로 또 예. 대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머지 그 언급되는 잠룡들이 사실상 10%, 그 두 자릿수 올라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 이분이 이제 7%인데 7%. 예.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줄어든 거죠. 3분의 1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인데요. 네. 이 상태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 이분은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나름 뭐냐 예. 계엄에 반대도 하고 이랬는데 예. 이거 확 10% 밑으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 선에 있다가 이렇게까지 빠지면은 네. 이게 회복이 어려워요. 아, 그래요? 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7%도 지금 처음 등장하는 누군가가 네. 뭐 5% 7% 이렇게 올라오는 분이면 눈에 띄고 새로운 최신 어. 효과가 있는 거죠. 최신 효과에서 눈길이 더 가고 네. 그래서 저 사람을 더 주목하게 되고 주목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20%에 있다가 20%대에 있다가 지금 7%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간 떠나게 됩니다. 아. 그거는 왜냐면 그러면 이거는 망각 정도가 심해지는 거구나. 예. 이건 망각도라고 하는데 망각도가 높아지는 건가? 망각도가.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통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를 굉장히 부스팅 시켜준 그런 상황이 지금 됐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뭐 밉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발목을 네. 잡았다. 네. 야당이 발목을 잡고 국정을 그런 못하게 주장을 했다라고 했었죠. 주장을 하는데 예. 사실상 역설적으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다. 그리고 이게 바뀌려면 네. 엄청나게 큰 구도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잘 못 바꿉니다. 잘 못 봤구나. 이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죠. 김봉신 부대표는 조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신 부대표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리고 김재호 대변인도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빨리 네.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란 소개가 저렇게까지 악랄하고 치사하게 이렇게 버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나와서 본인이 예. 다 책임지고는 모습을 좀 보이면은 좋을 텐데 끝까지 관저에 숨어서 정말 비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다잡지도 않고요. 정치 지도자답지도 않습니다. 내란을 일으켰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당하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비열하게 직원들이나 지지자들 대신해서 싸우게 하고 본인은 뒤에 숨어가지고 네. 정말 비열한 모습이고요. 오늘 하루가 좀 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단디해야겠습니다. 네. 예, 긴 하루. 근데 오늘 또 물러나게 된다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오늘 확실히 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